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봄꽃과 함께 찾아온 또 하나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비염, 결막염을 포함한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인데요. 이맘때면 꽃가루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곤 합니다. 네, 이런 봄철 알레르기 질환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꽃가루 때문에 그런 건지 봄에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알레르기 질환 왜 또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예, 요즘 알레르기 환자 굉장히 많죠, 봄이니까. 네. 이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을 우리 몸이 세균이나 기생충처럼 나쁜 물질로 착각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이 몸에 들어온 그 물질을 없애려고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병이죠. 꽃가루를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꽃가루는 주로 환절기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항상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꽃가루가 코나 기관지로 들어와도 일반적으로 전혀 해롭지 않고 우리 몸도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꽃가루를 기생충이나 세균처럼 나쁘게 생각해서 착각을 해서 이게 코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나쁜 균이 침입했다고 착각을 해서 몸이 비상전지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잉 방언을 하면서 꽃가루를 공격하고 염증이 일으켜서 코안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콧물이 나고 코점막이 자극돼서 재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또 눈에서 일어나면 결막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폐 안의 기관지에서 발생하면 이 기관지 천식이 되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몸의 착각이다, 과잉 방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 체질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질,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 여러 연구에서 엄마의 영향이 아빠보다 더 크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알레르기가 많으면 애들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성별로 유전되는 경우가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들이 잘 발생하고 또 엄마가 있으면 딸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영향이 큰데요. 이 엄마의 임신 전후의 영양 상태, 비타민, 또 주위에 노출되는 환경, 먹는 약도 다 영향을 끼치고 아기 때 먹는 뭐 항생제나 이런 여러 가지 약들도 영향을 끼치고 환경도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생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많은 균에 노출돼야지 이 면역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알레르기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신생아들 너무 깨끗하게 키우잖아요. 네. 뭐 다 소독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게 키워야지 이 면역이 건강해져서 알레르기 예방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저분하게 키워야 된다. 뭐 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지저분해야지 괜찮다. 또 이 정도면 안 좋다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맘때 이제 유독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봄에는 주로 어떤 알레르기 질환이 심해집니까? 네. 어쨌든 봄에는 뭐 꽃가루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비염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봄에 날씨가 좋아서 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이 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가 굉장히 많아서 외출하다 보면 꽃가루를 많이 흡입하게 돼서 이제 이런 비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코와 기관지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비염 천식도 나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염은 주로 그 눈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결막염과 같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보통 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을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때 또 기온차가 많아서 감기도 쉽게 걸려서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이 비염과 천식이 다 나빠지는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국은 꽃가루가 문제다. 봄에는 꽃가루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꽃가루가 이제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봄철에는. 이 꽃가루 중에서도 이 나무에서 날라오는 그런 꽃가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히 그 나무 꽃가루 중에서도 자작나무 꽃가루가 봄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제주도나 이런 경우에는 삼나무 꽃가루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막 그 소나무 꽃가루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알레르기를 안 일으키고요. 또 외출하다 보면 뭐 개나리, 벚꽃처럼 예쁜 꽃들도 많아서
꽃가루 알레르기 분들이 이런 꽃들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예쁜 꽃들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거의 안 일으키니까 가까이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에서 나와서 바람 타고 퍼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 꽃가루가 가장 큰 문제이겠고요. 또 봄에 황사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요즘은 네. 이런 것들도 염증을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비염과 천식 이런 것들도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뭐 꽃가루가 제일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유발 물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따뜻하고 기온이 높은 오전 시간대 이런 증상이 더 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비염, 결막염, 천식 등 모든 염증 질환은 이 밤에서 새벽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고 나면 아침에 코도 더 막히고 증상이 매우 심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특히 집에 이제 찬 공기가 많으면은 특히 이제 코막힘 뭐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비염 환자들이 밤부터 새벽에 원래 증상이 더 나쁘게 되는데 이 봄철에는 또 이 원인되는 꽃가루 자체가 또 아침에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분은 아침에 집안 환기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 아침 운동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셔야 한다면은 황사 마스크를 꼭 쓰고 외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건조하고 따뜻한 날에 이 꽃가루가 공중으로 더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 반대로 눅눅하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상대적으로 꽃가루가 잘 안 날립니다. 그래서 화창하면서 따뜻한 날에 꽃가루가 더 많이 날리는데 이런 날 또 우리 외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햇살 좋은 봄날에 이 비염도 더 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알레르기가 좀 심하신 분들은 오전에 운동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밤 또 새벽이나 아침에 더 증상이 심한데 이럴 때 좀 응급 처치용으로 이렇게 비강 부무 스프레이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런 네.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요? 지속적으로 쓰는 게 나쁘지 않을까요? 네, 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가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살 수 있는 그 혈관 수축제, 코 뻥 뚫어주는 그런 스프레이인데 네. 이런 약제들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쓰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에 뿌리는 건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분무제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인데 네. 이것은 정말 오래 써도 정말 안전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분자가 염증을 없애는 유일한 약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로 장담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 하면 나쁜 약, 이게 또 오래 쓰면 안 되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해서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다른 스테로이드와 달리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매우 안전해요. 오래 써도. 그래서 이거는 2살짜리 아기한테도 효과가 나 있고요. 최근 연구에는 30년 이상 매일 써도 코에 정말 안전한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의 안전성을 믿고 꾸준히 사용하면은 정말로 비염 환자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염이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 사실 방치하려고 방치하는 건 아닌데 자연적으로 좀 오래 놔두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방치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비염 환자들이 이제 우선 오래 놔두면 우선 삶이 우선 괴롭죠. 코 막히고 콧물 나고 막 눈 가렵고 재채기 나고.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을 치료 안 하면 우선은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골이도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은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생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자고 있는 비염 환자들의 이 뇌파를 찍어봤는데 뇌파를 찍어보면 비염 환자가 숙면에서 깨서 이 미세 각성 상태로 되는 경우가 10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사용을 해야지만 이런 분들이 숙면도 취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만성 피로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을 치료 안 하고 놔두면은 이 축농증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축농증이 만성 기침으로 나타나고 또 비염 환자의 3분의 1은 또 천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등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정말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알레르기 질환 좀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생활 습관으로 꽃가루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데요. 네. 우선 그래도 운전할 때는 외부 공기 막고 또 실내 순환을 하는 게 좋겠고요. 창문은 그냥 짧게만 일정 시간에 환기를 하는 게 좋겠고요. 외출 후에 이제 옷 잘 털고 빨고 샤워를 해서 머리털에 있는 꽃가루도 다 씻어내서 집안 꽃가루를 낮추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먼지디 알레르기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침구류를 55도 이상에서 자주 빨고 좋은 진공 청소기로 이 봄철 청소도 자주 하는 것이 좋겠고, 코에 뿌린 스테로이드 아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생활 습관 잘 기억했다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권혁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